안녕하세요. 생각공장장 생공입니다. 오늘은 강점 팟캐스트 주제로 강점 테마 간 충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강점 테마 간의 충돌. 네, 충돌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강점은 좋은 건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? 라고 자기 안에 있는 모순, 충돌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강점은 어떤 좋은 성향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에너지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그래서 두 개의 강점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그 성격이 다르거나 속도가 다르다거나 방향이 다르면 내면에서 충돌 혹은 혼란이 생깁니다. 오늘은 이 충돌이 어떤 구조로 생기고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로 강점이 충돌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강점은 각각 자기만의 리듬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어떤 강점은 지금 하자라고 하고요. 다른 강점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고 하죠. 이럴 때 우린 이렇게 말하게 돼요. 내가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? 하지만 그건 모순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이 강점이 다중으로 작동하는 거예요. 내 안의 강점들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. 중요한 건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율하는 법을 아는 거죠. 이제 충돌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 아예 다른 강점 테마들이 있을 때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행동 테마는 빨리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. 심사숙고 테마는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움직이고 싶어요. 이 둘이 동시에 상위에 있다면 하고는 싶은데 안심이 안 돼.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.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? 개별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려고 해요. 공정성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죠. 이 둘이 부딪히면 관계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. 이런 경우 누가 맞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. 지금은 어떤 강점을 먼저 움직일 시간인가? 이걸 정하는 게 조율이죠. 또 다른 충돌 유형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서로 비슷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향이 다른 강점 테마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전략 테마와 미래지향 이 둘을 봅시다. 둘 다 어떤 방향을 봐요. 하지만 전략은 지금 가능한 최선을 찾는 경향이 있고 미래지향은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겉으론 비슷한데 방향을 찾는데 안에선 자꾸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내 안에서 자주 올라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. "왜 이렇게 산만하지? 결정이 자꾸 밀려." 이런 경우에는 각 테마가 담당하는 시점을 분리해서 정리해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. 전략 테마론 지금, 미래지향 테마론 그다음을 맞도록 해 보는 거죠. 종이에 적어 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. '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?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?' 이런 식이죠. 또 다른 충돌 유형 세 번째로는 서로 시너지를 내는데 그게 과하게 일어나는 시너지 과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발상과 최상화가 동시에 상위에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넘쳐요.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쓰는 기준도 높아요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시작을 못 해요. 이건 충돌이 아니에요. 서로 부추기는 것하고 비슷해요.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냈어요. 근데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최상화 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. "야, 이왕 할 거면 더 좋게 하자."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럼 발상 테마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"그래? 그럼 이렇게 해 볼까? 어 좋아." 더 좋아졌어. 그리고 그걸 또 실행하려고 할 때 또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"야, 이왕 할 거면 더 좋게 하자." "어 그래?"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정작 그 아이디어는 점점 커지지만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 거죠. 이럴 때 필요한 건 나를 멈춰주는 감각이 뭐냐예요. 책임, 화합, 체계, 집중 이런 테마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는 거죠. 자신에게 상위에 있다면 같이 좀 써도 되고요. 만약에 하위에 있어서 쓰기가 쉽지 않다. 그렇다면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좀 빌려야 돼요. 예를 들어 "야 일단 해 보고 말하자."
하는 친구나 동료의 이야기, 이런 게 필요하죠. 또 다른 충돌 유형, 네 번째로는 상위와 하위 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내가 자기 확신이 높은 사람인데요. 책임은 하위에 있어요. 그래서 주변에서 너도 좀 책임져야지 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. 왜냐하면 자신감은 넘치는데 죄책감이 따라붙는 거예요. 나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? 라는 거죠. 또 어떤 사람은 개별화가 강한데 공정성은 하위예요. 근데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제각각 다 대해야 할 필요 없어.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야 해. 라는 기준에 부딪히는데 그런가? 하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이런 상하위의 긴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위 테마에 대한 동경이나 선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런 걸 갖지 못하는 내가 부족하다. 저걸 갖춰야 하는데 나는 너무 편향돼 있다.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.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건 내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하위에 있는 재능 테마들은요.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거나 써야 될 때에는 아주 특별하게 상의와 함께 쓰는 경우 빼고는 쓰지 않는다. 선택 옵션으로 둬도 돼요. 그래서 항상 쓸 필요도 없고요. 쓸만한 맥락이 올 때만 꺼내면 되는데 대체로 그 맥락은 일보다는 자기 자신만 돌보면 되는 때입니다. 그래서 하위에 있는 재능 테마를 일하는 장면, 사회적 장면에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네, 마무리를 해봅시다. 강점 테마가 충돌한다는 건 결국은 실패했다 아니에요. 우리 안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. 내 안에 강점이 충돌할 때 그건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. 실수도 아닙니다. 그건 지금 나한테 정리가 필요하다,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. 강점은 성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동 구조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래서 같이 작동하면 더 정교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. 네.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내 안에서 자주 부딪히는 두 감각은 무엇일까? 그리고 그 둘이 언제, 어떻게 같이 움직이면 좋을까? 이 질문을 한번 적어 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.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들을 곰곰이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자기 감각 방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강점 테마의 충돌에 대해서 다루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강점 테마 조합별 추천 조율 방식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.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더 읽어보셔도 좋고요.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안에 있는 충돌을 감각하고 싶다. 그러면 더보기란에 나오는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. 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생각공장장 생공이었습니다.